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전세 사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세 사기의 근원적인 거는 이 전세 제도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정말 전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세 사기가 나오는 거다. 이 전세 제도를 폐지하는 게 맞다. 폐지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좀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이 소장님이 전세가를 알면 투자가 보인다. 처럼 전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소장님이. 네. 그래서 이 전세 제도를 폐지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 물음에 소장님의 의견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세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첫 번째 책을 생각하세요. 네. 맞다고 생각하신다고요? 네. 정말요? 네. 근데 이 전세 제도를 폐지하는 게 맞다는 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신 걸까요? 일단 저는 전세를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임차인한테 극단적으로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아요.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책의 근본 내용인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전세가죠.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 전세예요. 전세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그 우리나라 부동산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요즘에 사람들을 보면 갭 투자 이거의 참맛을 옛날에는 잘 몰랐거든요. 갭 투자의 마약 같은 그 맛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맛을 봤어요. 그거에 이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전세 사기 사건들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게 아무리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확대되면 확대됐지 줄어들진 않을 거라고. 전세 제도의 문제점이 이제 전세가로 인해 부동산 매매가가 상승하고 이 갭 투자의 맛을 너무 많이 봐서 이거에 문제점이 많아서 보완보다는 폐지라는 게 맞다. 근데 저번에도 임대차 3법이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폐지라는 게 맞냐 했을 때 어찌됐든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미 또 적용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되돌리는 거는 어렵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미 전세 제도도 임차인이 정말 좋아한다고 하셨듯이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오랜 시간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근데 이걸 뒤집을 정도로 폐지하는 게 맞나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요인이 좀 더 많았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는 부정적인 요인이 이제 훨씬 더 많은 제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세 사기가 벌어지는 상황이 우려되잖아요. 근데 전세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월세로 가면 이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임차인들은 바보라서 그걸 가는 게 아니거든요. 눈앞에 있는 지금 더 절실한 게 뭐냐, 지금 나가는 돈이 적은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기는 다음에 나중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월세를 선택하면 바로 손해가 전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 개념의 월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내 생활이 더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세를 택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전세가 좋기 때문에 사기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임차인들도 감지는 해요. 불안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거든요. 알아보고 다니면서 부동산한테도 의지하고. 근데 부동산이 이걸 악용해서 들어가도 괜찮다. 그러면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쓰죠. 전세계약. 근데 또 이게 전세 사기가 매 시기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 무갭이었을 경우 투기 심리가 엄청 극대화됐을 때, 이럴 때 전세 사기가 많이 생겨난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시기는 무갭인 상태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시기고 매매가도 많이 떨어지고 전세가도 많이 떨어지는 시기인데 아예 없을 정도로. 앞으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무갭 상황을 만들어주면 그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넘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만드는데 아주 좋은 조건이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중간에서 조정만 잘하면 임차인도 선호하고 투자자도 선호하고, 그러니까 조건만 잘 맞춰지면 하락장이건 상승장이건 이게 이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는 이런 과정을 설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된 그렇죠. 겁니다. 상황이 한번 만들어져 보고 경험도 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거는 그냥 안 걸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리만 만들어주면 나는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계속 전세를 선호하고 임대인도 무갭이면 무조건 사야지. 앞으로 갈수록 이런 전세 사기 유형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부작용에 보완하는 거는 쉽지 않겠다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무갭을 안 만들어야 되는데 무갭을 안 만들려면 전세가를 떨어뜨리거나 매매가를 올려야 되거든요. 매매가를 올리면 집값 상승 때문에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거고 전세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 전세가는 실수요자들의 그런 수요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이 근본적인 거를 해결하지 않고 뭐 제도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이 보유할 수 있는 집의 개수를 제한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일종의 투자 실패자지만 이런 상황에 걸린 사람들은 처벌 수위를 좀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근데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살인해가지고 무기징역 증여한다고 살인이 지금 안 일어나요. 오히려 극단적인 상황, 돈을 지금 벌기 힘든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상황을 더 즐길 것 같아요. 처벌을 되든 안 되든 성공하면 대박이고 처벌되면 나는 내가 손해보는 거 없이 어차피 내가 뭐 그냥 나락으로 가서 거의 죽을 목숨인데 감옥 가는 게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을 처벌한다라고 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이게 성공하면 이건 사기도 아니에요. 성공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집값이 올라가고 전세가 올라가거나 이러면은 이 사람은 오히려 성공한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공이냐 실패냐 이거는 정말 동전의 앞뒤 같은 거네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제도적인 보완으로 이런 상황이 없어질 수 있을까 예상을 해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에 한번 접한 사람이 마약을 아무리 처벌이 강해도 이 마약을 끊기가 어렵잖아요. 일종의 도박이나 이런 거는 마약과도 같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의 이제 도박성 투자 방법이 된 거예요. 중독될 정도로 이 맛을 본 사람들이 이것을 결코 놓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폐지를 한다면 이게 과연 될까? 할 수 있을까? 약간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그냥 논의 자체를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게 뭐냐면 이 전세 제도를 진짜 없애려고 만약에 마음 먹는다면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들어가 보면 방법이 없어요, 이것도. 이걸 좀 착각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 전세 제도니까 정부가 만든 거 이렇게 이제 네. 착각한다는 거.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만들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했으면 사실은 좀 무리해서라도 저는 없앨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정부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국민이 자발적으로 관습처럼 이런 거래들이 서서히 생겨나고 이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생기고 그래서 부작용을 보완하다 보니까 임대차 보호법이 생겼고 그 전세 제도라는 거는 일단 국민들의 개개인의 이제 간섭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런 부작용을 잡기 위해서 정책이나 이런 걸로 정부가 이걸 손댄 거지 전세 제도 이거 자체는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럼 이걸 막는다는 거는 더 어려운 일 아닌가요, 이게? 사실 이걸 없애려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특히 임차인이 전세를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임차인이 보기에 전세 제도라는 건 너무나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거부를 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 국민들에게 월세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정부가 있으면 아마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탄핵 촛불 시위가 벌어질 거예요. 이거를 감당할 정부가 과연 있을까? 방법적으로 고민을 해본다라면 전세를 없애려면 월세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임차인들이 전세를 없애도 월세를 받아 안을 수 있게 만들려면 월세가 전세 이자보다 싸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또 임대인의 또 공감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한테 강제로 싸게 만들게 할 수는 없고 정부가 이제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생길 수가 있죠. 매 집마다 네. 어떤 돈으로 들어갈까요? 그럼 그게 방법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세금은 어떻게 만들어질 거며 그런 건 어때요, 소장님? 이 전세 사기가 되는 게 무갭, 갭이 많아져서 그런 거잖아요. 약간 반전세 식으로 보증금을 월세보다는 좀 높게 전세자금 대출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어쨌든 임차인이 손해보는 방식이잖아. 임차인한테 매력적인 건 아니다. 그렇죠. 그죠? 아니 그게 가능했으면 지금 전세 사기가 일어나기 전에 그들이 스스로 뭔가 다른 월세를 선택하거나 반전세가 있는 걸 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비싼 아파트를 가거나 갔겠죠. 근데 굳이 그 사기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빌라 오피스텔을 갔다는 얘기는 그 임차인들은 전세가가 그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가게 하려는 게 참 힘드네요. 이게 그렇죠. 진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정부가 나타나야 이 정부가 나는 5년 동안 국민들이 때리는 대로 다 얻어맞겠다. 대신 나는 내 임기 내에 무조건 이 전세를 없애겠다. 라고 마음먹은 정부가 있으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는 봐요.
다음 정권 필요 없다. 딱 5년 안에 이것만 하겠다. 근데 그 정부가 과연 있을까에 대한 의문에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폐지론, 폐지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거를 논의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맞다고 해도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적으로는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어렵다.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자기는 책임이 없으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폐지해라. 그리고 그 다음은 없는 거죠. 폐지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고 이게 문제니까 이걸 없애면 된다.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이 전세 제도라는 게 정부가 만든 게 아니다. 개개인이 만들어 가서 이게 지금 자리를 잡은 거라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없어지려면 사기 사건이 그냥 만연해지면 되긴 해요. 자발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는 인식이 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발적으로 돌아서죠. 그 전까지는 돌아서기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제 그래요. 그쵸. 내일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남일처럼 아예 생각도 안 하잖아요. 네.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그러니까 매매든 전세든 거래 시스템을 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게 좀 약간 편협한 생각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방식을 주식 매매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매매처럼 바꿔야 된다. 네.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거래소가 두 군데가 있죠. 그런 식으로 국가가 거래소를 만들고 그 안에서 거래를 하는 거. 그 안에서만. 그렇죠. 가능할까요, 그게?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는 이런 시스템을 연구를 해서 생각되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검증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부분까지 해서 거래 시스템 제도를 확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부분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실거래값 취소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막을 수도 있고 감지도 가능하고 실질적인 진짜 취소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취소인지 가짜 취소인지 부작인지. 이런 것들 가려낼 수 있고 정부 거래 시스템 하에서 있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증여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편법 행위 이것을 정부 감시 하에서 다 제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세 사기도 사실은 감시 시스템만 되면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명의로 수십 채를 막 사들여요. 딱 뜨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 당국이 너 지금 자금 얼마 있어? 네. 이렇게 해서 하락했을 때 너 문제 사기 나타날 수 있어. 충분히 저는 감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 거래 공부의 권한을 크게 줘서 이거를 좀 관리할 수 있는 뭔가 좀 감독 기관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감독 기관으로는 안 되고요. 저는 네. 거래 시스템 자체를 국가가 아예. 관할해야 된다. 모든 거래를 다 이제 그렇죠. 한국 거래소처럼 거래소를 만들어서 네. 거래소 안에서만 거래가 될 수 있게. 근데 이제 생각되는 반발들이 벌써부터 지금 떠오르는 것들이 반발이 무슨 반발이 있을까요? 공인중개협회에서도 그거는 반발이 충분히 엄청- 저도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그것도 지금 증권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할 때 직거래하지 않잖아요. 증권사를 통해서 네. 하거든요. 중개사들도 국가 거래 시스템에 등록된 중개사들을 등록하고 거기에서 매물을 받아서 매물을 부동산이 등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개사 지금 시스템도 굉장히 말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제도적 보완이나 고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 거래 시스템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보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들도 다 증권 시스템처럼 지금 주식하고 보면은 크게 다를 바 없거든요. 수수료 요율이나 이런 것만 다르지. 근데- 수수료 요율 체제나 이런 것들도 그대로 가져가면 되거나 약간 조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주식은 뭔가 이 거래 같은 게 작고 하니까 수수료는 적어도 이런 게 좀 되는데 네. 부동산이 한 단지에도 몇 개씩 있는 게 거래가 많지 않고 수수료는 많기 때문에 어차피 마찬가지인 게 그 네. 거래소 안에서만 거래되잖아요. 네. 거래는 다 똑같이 되는 거. 그동안에 먹고 살았던 거래가 있으니까 먹고 네. 살았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한국 거래소로 간다고 해서 이 사람 거래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시스템만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건 똑같기 그렇죠. 때문에 괜찮다. 네. 지금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감시거든요. 감시가 제대로 된다라면 막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정부의 감시 기관이 아예 없어요. 근데 감시 기관만 두기에는 정부가 부담이 너무 커요. 거래가 많지도 않은데 감시 기관 둬서 감시기관이 일을 아예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시기관을 따로 두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어쨌든 감시기관을 둬도 문제는 생길 게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게 부작용이 이제 너무 극심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투기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투기 시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 앞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계속 이제
뒷북식으로 사건 크게 터지면 그거 보완하려고 가고 시장에서는 이걸 또 구멍을 찾아가지고 네.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또 다른 수법을 동원해서 만들어내고 이런 방식이 계속 이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거래가 돼야 돼. 그럼 거래를 하는 그 과정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으면 쉽지 않죠. 지금은 이제 사적 영역을 너무 강조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커졌다는 거죠. 뭐 전세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이쪽 부분이 저는 더 공감되고 형성이 그렇죠. 되지 않을 그러니까 것 보안 같아요. 제도 자체를 네. 보완하려면 획기적인 보안 자체가 이제 필요하니까.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전세 제도를 폐지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저의 전세 제도의 전문가이신 이현자 소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해봤어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